너무 섣부르다. 이러니까 이혼을 했지. 씨. 이렇게 섣부르니까 이혼을 했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낯솔 사계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골싱 특집 9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늦어도 아마 다음 주쯤에 선택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 주가 좀 감정선이 가장 크게 폭발하는 주가 아닐까 싶어요. 참가자분들이 일렬로 쫙 서서 9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딱 좋은 남자, 여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이트를 해볼 예정이래요. 어렵다, 그쵸? 결혼하기 딱 좋은 사람이 있나, 여기? 오늘의 데이트 결정권은 여자들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화 씨 얼굴 옆에 부담 100배라는 자막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몇몇 남자 출연자분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묻어납니다. 선마태아님과 미스터 킴님이 얼굴을 막 찡긋찡긋 거리고 있네요. 오잉? 근데 용담 씨 옷이 저게 뭐죠? 옷이 저게 돈 주고 사신 옷인가? 저게 뭐죠? 차라리 평소에 그 후리후리한 트레이닝복 차림이 훨씬 나은데요? 패션 센스가 엉망이신데? 용담 씨 마이너스 3점 드리겠습니다. 순수 패션 센스로 지금 마이너스 드리는 거거든요. 옷이 좀 에란데. 자, 그렇게 해서 남자분들은 처마 밑에 일렬로 쫙 앉았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튤립 씨네요. 튤립 씨의 선택은 이야기상 28기 영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이죠. 국화 씨입니다. 그리고 국화 씨의 뭐랄까요? 열렬한 지지자들이죠. 남자분들의 인터뷰가 한 명씩 나옵니다. 미스터 킴님은 국화 씨만 여자로 보인대요. 국화 씨만이 좋대요. 그리고 어느샌가 되게 젠틀한 척을 하기 시작한 또 우리 선마태아님께서도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항상 그 좀 젠틀한 척 할 때 하는 그 말투가 있어요. 저는 국화 씨로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투가 있거든요. 그다지 막 보기 좋지는 않죠. 선마태아님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는데 국화 씨는 불행할 때 저를 즐겁게 해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뭘까? 약간 이분도 가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뭔가 조금씩 좀 뒤틀려 있어. 그렇죠? 그리고 쌈배 형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국화님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히 용담 씨보다는 국화 씨한테로 끌린다고 하네요. 근데 저 맞아요. 선마태아님은 진짜 좀 기름기를 좀 걷어내셔야 돼요. 본인이 되게 젠틀하고 되게 괜찮은 줄 아시잖아요. 되게 무게감 있고. 근데 실제로 뭐 체중은 좀 나가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버려야 돼. 그렇게 막 무게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뭔가 그 본인이 어떤 느낌으로 대중들한테 보이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느낌 아니니까 그 느낌 내려고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노력하는 것 때문에 좀 사람이 기름져 보여. 차라리 선마태아님은 근엄하고 멋있고 젠틀한 거 말고 차라리 좀 저는 귀여운 쪽으로 어필을 해야 더 먹힌다고 보거든요. 저런 스타일은. 그리고 지난 국화 씨와 쌈배 형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한 30분 떠든 것 같은데 국화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집은 엄청나게 화목하다. 동생 부부랑 자주 만나고 베프 같기도 한데 결혼하고 다 조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게 좀 쎄한 포인트야 사실은. 그쵸? 자기는 완벽했는데 타인 한 명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조져졌다? 저는 그런 일은 사실 흔치 않다고 봐요. 보통은 쌍방과실이지. 맞아요. 선마님은 너무 노력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반감이 든다. 조금 기름져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쌈배형 인터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 가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국화 씨로 마음이 좀 기울었대요. 참 쌈배형도 이 연세 드실 때까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야, 국화 씨가 별로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화 씨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국화 씨가 지난 화에서 본인의 가정은 너무 화목하기만 하고 전 남편 때문에 다 망쳤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약간 도피성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좀 감명 깊어서 국화 씨로 골랐다고 이제 쌈배 형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 조금만 면밀히 봤으면 좋겠어. 뭐 어쨌든 경수 씨가 꿈에 그리던 추구하던 바랑 국화 씨가 좀 부합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국화 씨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요? 국화의 선택은 국화 씨가 선택을 안 하고 남자들 가운데서 딱 계속 서 있어요. 아주 미스터 킴님이랑 선마태아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역시나 국화 씨의 선택은 26기 경수 쌈배형이었습니다. 쌈배형의 입꼬리는 귀에 걸리게 되네요. 그리고 곧바로 제작진들은 미스터 킴의 표정을 카메라로 담습니다. 나라 이름 표정이네요. 미스터 킴은 뭐 다른 표현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나라 이름 표정이에요, 그냥. 아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카메라가 선마태한님을 또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선마태한님이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땅바닥을 계속 응시하고 계시거든요. 22기랑 지복행에서도 이 표정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역사는 계속 되풀이 되나 봐요. 선마태한님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 선택이 나에 대한 거절의 신호라고 판단이 됐대요. 눈치가 좀 생기셨네? 그쵸? 지금까지 눈치가 없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선마태현님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플랜 A, B, C, D라고 계속 뭐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그 생각했던 플랜 중에서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선마태현님 얼굴을 계속 보니까 갑자기 지복행이 또 보고 싶네. 지복행 시즌 1은 진짜 명작이야, 그쵸? 그 누구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구기 옥순 씨랑 남자 4호였나요? 그분들은 생각도 안 나, 솔직히. 22 영숙 선마태아님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생각도 안 나죠. 그리고 국화 씨 인터뷰도 나오네요. 왜 자꾸 쌈배 형한테 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쌈배 형한테 끌린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외모죠, 뭐 사실. 셋 중에 외모가 제일 낫잖아, 쌈배 형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제작진이 선마태아님도 마음에 있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있어요. 라고 얘기하긴 하네요. 지복행을 5번 보셨다고요? 22기 영수편. 비위도 좋으시네. 그러면 그 버터나이프 쪽쪽 빠는 걸 5번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가 제일 입이 거칠었을 시절이다. 입이 부드러운 사람도 지복행을 보면 거칠어지죠. 22 영수는 지복행 때 좋지 않은 버릇이 간혹 보였어요. 멋도 없고 센스도 없고. 이거는 조금 말이 조금 이상한 건데 지복행 때 선마태아님이 좋지 않은 버릇이 간혹 보인 게 아니라 좋은 모습이 없었죠. 좋지 않기만 했죠. 뭣도 없고 센스도 없었고. 지복행 새 시즌이 기다려지네요. 새 시즌을 한다면 누가 나올까? 지복행 마지막 시즌이 그거 아니었나요? 24기 벙식 씨랑 옥순 씨.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재미없었어. 왜 재미없었냐면은 24기 옥순 씨가 카메라를 의식해서 약간의 좀 착한 척을 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24기 때 캐릭터성을 잃어버려서 나는 괜찮은 여자야 라는 거에 좀 매몰된 거를 약간 연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진정성이 떨어져 보였다? 재미가 없었어. 벙식 씨도 좀 그렇고. 벙식 씨도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근데 괄호 열고 사실 예전이랑 똑같음. 근데 자꾸 예전에 내가 아닌 척 멋있는 척을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24기 옥순 씨는 지잘난 맛에 살아야 재밌고 벙식 씨는 좀 어벙벙해야 재밌는 캐릭터인데 둘 다 그 캐릭터를 버리고 나와서 재미가 없었거든요. 다음에 지복행을 한다면 누가 나와야 될까? 마지막 지복행은 인도예요? 그건 또 안 봤는데. 인도 그 저거잖아. 턱식 씨랑 백합 씨인가? 그것도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돈 아낀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백합이었나 튤립이었나 그분이. 어쨌든 턱식 씨랑 그쵸? 맞다. 그거는 좀 보는 둥 마는 둥 하긴 했어요. 되게 죄송한 얘기고 개인의 호불호긴 한데 제가 턱식 씨한테 좀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득하게 좀 정 붙이고 보기는 좀 어려웠다. 턱식 님이 진짜 재밌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좀 정이 안 가더라. 턱식 씨는. 맞아요. 무당 분도 계셨다고. 다음 지복행을 가야 한다면 저는 지금 생각난 건데 28기 영수 이야기상이랑 28기 현숙 씨 이 두 분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다시 사계로 돌아오죠.
국화 씨는 얘기합니다. 낮에는 쌈배 형이랑 데이트하고 밤에는 영수랑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대요. 돌싱 분들은 어떤 포맷도 히트작으로 만들 듯. 돌싱 분들이 참 반전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결혼도 했고 이혼도 한 번씩 경험하면서 싱글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겠지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는데 그걸 매번 철저하게 깨부셔 주시잖아요. 진짜 경솔하고 태어나서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좀 재미가 있긴 하죠. 돌싱 분들이. 그리고 이번엔 미스터 킴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쌈배 형이랑 국화 씨가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또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촉이 확실히 오셨대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정리된 것 같다. 기분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고 다 때려치고 내려놓고 싶다라는 상실감을 느끼신대요. 이 국화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슬쩍슬쩍 미스터 킴을 봤대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이제 미스터 킴님이 나라 잃은 표정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국화 씨도 똑같이 보셨네요. 표정이 그러니까 미스터 킴한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 나왔고 나라를 잃은 표정이 보였대요. 국화 씨한테도. 자, 장면은 전환되고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백합 씨죠. 백합 씨 옷을 참 잘 입으셨다, 그쵸? 인상도 참 좋으시고. 아이고, 백합 씨는 입장을 하다가 22기 상철 씨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왜 웃음을 참을 수 없을까요?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백합 씨는 22기 상철 씨를 선택했습니다. 선남 선녀다 둘이. 볼 때마다 저 백합 씨는 인상이 너무 좋아. 술만 좀 덜 드시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22기 당시에 상철 씨도 이제 목줄이 채워져가지고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끝났잖아요. 상철 씨도 이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좀 하네요. 햇빛이 비치니까 백합 씨가 오늘 옷도 화사하고 너무너무 예뻐 보였대요. 화사하고. 백합은 한효주 느낌이 나요. 웃으니까. 그렇죠. 자, 다음은 오늘 정말 옷을 엉망진창으로 입은 용담 씨의 차례입니다. 용담 씨 제가 아까 마이너스 3점 드렸는데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마이너스 2점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옷을 어떻게 이런 걸 입으셨어? 오늘 스타일링 너무 아쉬운데? 제가 용담 씨를 좋아하니까 더 아쉬워. 용담 씨 팬이거든요. 옷이 오늘 조금 이제 막 방학 끝나고 학교 가는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야. 90년대 초등학생. 옷이 진짜 엉망이야, 용담 씨가 오늘. 갑자기 또 용담 씨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제작진한테 뭐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꼭 선택해야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뭔가 쌈배형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사람을 고르려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용담 씨의 선택은 쌈배형이었습니다. 저도 용담 씨 좋은데 항상 옷 입는 게 에러다. 그러니까 약간 중간이 좀 없어요. 그쵸? 되게 편하고 좀 훌렁훌렁한 추리닝을 입으시던지 갑자기 초딩 룩을 입으시던지 둘 중 하나야. 그쵸? 뭔가 좀 아직까지 본인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못 찾으신 느낌? 헤어도 좀 아쉽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용담 씨는 쌈배 형한테 귓속말로 제 마음을 잡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국화 씨가 귓속말 할 때랑은 사뭇 다른 표정의 쌈배 형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충 얘기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용담 씨는 이 지옥 같은 2대1 데이트를 또 해야 한다니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미스터 킴에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는데요. 뭔가 둘이 좀 캐릭터는 잘 맞긴 한다. 미스터 킴이랑 용담. 자, 어쨌든 장면은 전환되고요.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스타일링이 아쉬운 또 다른 여자죠. 장미입니다. 장미님은 누가 또 있나? 선마태아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장미 씨는 선마태아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선마태아님한테는 좀 다행 아닌가요? 저는 선마태아님이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22기 영숙 씨, 국화 씨 너무 예쁘지 솔직히. 근데 예뻐도 너무 예뻐. 손마태님이 쟁취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뭐 말하면은 손마태님한테 이거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장민 씨랑 잘해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손마태님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22기 영숙 씨나 국화 씨 같은 분들은 보내드립시다. 손마태님. 장민 씨가 베스트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서마테아님이 이제 기독교 신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서마테아님께 이번 생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가 장밋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거든요. 두 분이 잘했으면 좋겠어. 잘해봤으면. 장미님도 아깝다고요? 아 장미 아 이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죠? 아 근데 뭐 아깝고 아니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이게 뛰어나신 분들이죠. 아니 근데 한참 제가 그 막 낭자한 그런 피떡이 피칠갑이 되어 있는 상처를 제가 예쁘게 봉합을 해놨는데 장미님도 아까워요라면서 실밥을 다 풀어버리시네요. 자 그렇게 선택이 다 끝났고요. 혼자 남은 건 뒷방 늙은이가 된 건 미스터 킴 혼자입니다. 아 근데 그런 미스터 킴님이 땅바닥을 보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22기 상철 씨는 백합 씨한테 아까 제 마음을 잡아달라고 했죠? 백합님이 이미 제 마음을 잡았어요. 이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쵸? 내 눈앞에 희극이 우선이죠. 먼 발치에 있는 비극보다는. 그렇게 다들 데이트 가서 뭘 먹을지 궁리를 하고 있는데요. 쌈배형 팀과 미스터 킴 요렇게 두 군데만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데이트 준비를 하러 간다고 하네요. 근데 국화씨가 또 이미지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눈물 날 것 같아. 미스터 킴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 해놓고 변명하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언론 플레이죠 이런 게. 국화씨는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미스터 킴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작진이 선택하라고 막 불렀대요 좀 전에. 그 전에도 기회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아닌 말로 이제라도 좀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막 그렇게 늦은 건 아니잖아 사실. 진작 했어야 했을 말을 못 해놓고 안 한 거죠. 못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너무 비겁한 것 같아 저는 저런 거는. 그러니까 인간된 돌이라면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뭐 방식이야 얼마나 투박하고 뭐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국화를 진심으로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국화도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해야 하면 저는 제대로 또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있잖아. 자기가 못 해놓고 그쵸? 저는 저거는 좀 도의적인 책임을 등한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책임감 없는 거죠. 회피죠. 저런 걸 이제 저는 회피형 인간이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해 준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스터 킴의 장면이 나옵니다. 미스터 킴은 일어나면서 힘없이 쌈배 형한테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숙소에 쓸쓸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곧바로 이야기상 28기 영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수 씨가 참 그 마음 마데카솔이잖아요. 방바닥에 홀로 누워있는 뒷방 늙은이 미스터 킴님을 보고 아유 우리 킴님 나도 마음이 좀 안 좋다라고 또 마데카솔을 발라주시네요.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남자 숙소가 나오고 22기 상철과 쌈배형이 나옵니다. 쌈배형은 고민이 많이 되신데요. 용담 씨가 아까 저 선택 번복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했던 게 계속 마음에 좀 걸리시나 봐요. 그리고 한참 고민을 하던 쌈배형이 입을 열면서 꺼내는 얘기는 내가 사람한테 모질게 잘 못하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데이트에 나가서 누군가에게는 모질게 나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대상이 누구일지는 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갑자기 얘기를 마친 쌈배 형이 여자 숙소로 가서 용담 씨한테 말을 겁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고기 먹을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용담 씨는 틱틱거릴 줄 알았더니 의외로 웃으면서 네 고기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되게 틱틱거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는. 근데 용담 씨도 뭔가를 느꼈대요. 내가 사람 하나 힘들게 만든 것 같아. 방금 쌈배 형의 표정을 봤는데 뭔가가 느껴졌어. 굉장한 부담을 느낀 듯한 표정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쌈배 형이 국화 씨를 찾아왔어요. 메뉴 뭘로 할까요? 라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국화 씨가 갑자기 대뜸 저 할 말이 있다. 라면서 경수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헤이, 국화가 결국 쌈배형을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미스터 킴님한테 거절 의사 얘기를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쌈배형한테 하죠? 조리돌림 하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국화 씨는 지금 타이밍을 놓쳐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시대요. 뭐 어쩌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쌈배형한테 하지? 그래서 제가 데이트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대요.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스터 킴한테? 이거 약간 책임 전가잖아. 그러니까 제가 데이트에 집중을 못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대요. 이걸 왜 경수가 알아줘야 되죠? 지금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지금 가서 얘기하고 풀면 되잖아요. 이상하네, 참. 어떻게 문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경수도 미스터 킴 눈치를 볼 거 아니야. 계속. 그쵸? 그 기분을 살피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스터 킴님이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저는 이 나이에 할 법한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직접 미스터 킴한테 가서 화해를 청하면 되잖아.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그거를 못 해가지고 지금 여론을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난 이 여론 조성하는 사람 딱 싫더라, 진짜.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국화는 얘기해요. 선택 전에 미스터 킴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엉망이 돼버렸대요. 남 탓이잖아, 이거. 본인이 얘기를 못한 거지. 왜 남 탓을 하고 있어? 이분 좀 이상하시네. 계속 국화 씨는 같은 얘기만 해요. 내가 표정이 어두울 예정인데 그게 경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진짜. 듣고 있기 짜증나네, 진짜. 숙제가 있으면 숙제를 해결하고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내일이 개학이거든요. 내일이 방학 끝나고 개학일인데 방학 숙제를 안 했어. 오늘 놀러 나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놀러 나가면 안 되죠. 방학 숙제를 마저 해야 되는데 그 나가서 놀 거면서 근데 나 방학 숙제를 안 했거든. 근데 내가 방학 숙제를 안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오늘 놀면서 표정이 안 좋을 건데 그건 좀 알아줘. 라고 계속 얘기하는 꼴이잖아요. 놀러 나가면 안 되지. 집에서 방학 숙제를 해야지. 방학 숙제를 먼저 하고 나가서 놀아야죠. 인기녀라서 거절도 힘들다는 거 알아주엉. 근데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여자분 중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가 길거리에서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막 물어보잖아요. 너무 예쁘시니까. 그럼 번호를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근데 그렇게 아무한테나 번호를 주면 어떡해? 나중에 그 막 연락 오고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관심도 없으면서? 라고 얘기했더니 그 인기녀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번호를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절하기가 너무 피곤하다고 차라리 줘버리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했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국화 씨한테 대입해 보면 또 그건 아니잖아. 3명밖에 없잖아. 3표 받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계획이 많이 어긋난 듯요. 찰떡 같은 비유다. 근데 국화 씨 너무 안타깝다. 진짜 저런 문제 해결 방식은 저는 정답과는 진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저번 주에 이제 쌈배형과 나눴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남편을 만남으로 해서 가정이 깨졌다라고 국화 씨는 굳게 믿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국화 씨의 문제 해결 방식을 봤을 때 약간의 좀 의심이 들긴 하는 거죠. 진짜 쌍방이 아니었을까? 본인은 피해만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거지. 근데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아쉽다 정도.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장미 씨가 이제 데이트 준비를 마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왜 뿅뿅 했는지 제가 사실 그 얘기가 여기까지 차올랐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 제가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욕을 드시고 계실 것 같아서 나까지 굳이 숟가락 하나 더 얹을 필요 있나 싶어서 누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뭐야? 근데 밖에 선마태아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미 씨가 신나서 선마태아님한테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짜증나게 선마태아님이 아니 장미님 말고 국화님을 보러 왔다고 국화를 불러요. 두야. 선마태아님 제발요. 국화는 아니에요.
국한 당신의 짝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다 진짜. 손마태아님은. 아 영수씨 손마태아님 왜 이러죠? 자기랑 데이트하려고 꽃단장하고 신나서 뛰어나오는 여자한테 아 장미님 말고 국화님이랑 얘기를 하러 나왔대. 아 좀 그렇다. 이 장면 진짜 짜증났어요.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짜증이 많이 나네요. 장미는 뭐가 돼 이러면. 저는 길 가다 이상한 사람이 연락처 물어보더라고요. 훈남들이 아니고 뭔가 나사빠져 보이는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하는 차라리 안 물어보는 게 난데 좀 그런 게 있잖아. 여자분들이 근데 길거리 가다가 어떤 진짜 야, 네 남친 지나간다 싶은 남자들이 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신다고. 내가 이런 남자가 나를 넘볼 정도라고? 싶으면서 자존감이 와장창 하게 된다고 저도 좀 듣긴 했거든요. 선마태야도 국화도 장미님한테 무례했어. 국화 씨도 무례했나요? 근데 선마태야 좀 별론데 이 장면에서. 근데 참 보면 볼수록 선마태야님 왜 이렇게 또 짜증나 진짜.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선마태야님이 또 국화 씨를 불러내가지고 또 그 근엄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입술을 이 표정 뭔지 아시죠? 손마태아님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뒷짐지고 볼록 튀어나온 올챙이 배 내밀고 진짜 꼴보기 싫어. 진짜 왜 이렇게 근엄한 척을 못해서 안달이죠? 그 캐릭터 아니에요. 손마태아님 근엄한 캐릭터 아니라 귀여운 쪽으로 가세요 차라리. 이게 근엄하지도 않은 양반이 근엄한 척을 해. 지금 상황도 근엄한 상황이 아니잖아.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장미랑 데이트 나가기 전에 국화 불러놓고서 왜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하는 거야. 짜증나게 진짜. 짜증나 진짜. 선마는 낯설이나 사계나 지복행이나 이번 생에 성불 받기는 힘들겠어요. 제가 참 모든 참가자분들을 균등하게 사랑하기는 하지만 저 이야기가 힘이 실리긴 하네요. 참 22기랑 28기랑 같은 돌싱기수인데 어쩜 이렇게 달라 느낌이. 이야기상은 완전 호감됐잖아, 그쵸? 선마 아저씨 국화를 넘보는 게 웃긴다. 나이도 많으면서 정신 차려. 솔직히 맞는 얘기긴 해요. 진짜 나이 차이도 엄청 나잖아.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는 좀 뭐한데 외모 차이도 엄청 나잖아요. 사실은. 어렵다. 근데 국화 씨가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선마님도 마음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막 그렇게 막 몰아가듯이 하기는 좀 뭐하긴 한데 그래도 좀 눈살이 찌푸려지긴 해. 뭐죠 이건? 선마태아님이 얘기를 해요. 오늘 경수님이 확실히 마음에 있어서 선택을 한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국화 씨가 또 그런 건 아니래요. 미치겠네 진짜.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했잖아요. 오늘 낮에는 쌈배형, 저녁에는 선마태아랑 데이트해야겠다 라고 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걸 국화 씨는 얘기합니다. 22기 영숙 씨랑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나요?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2기 영숙 씨가 예뻐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출연자분들 다 그냥 예쁘다 해주는 편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22기 영숙 씨는 진짜 이쁜 걸 모르겠던데. 조금 그 노안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분 이쁜 건 진짜 모르겠던데. 22 영숙은 노안이라서 별 차이가 안 나 보였다. 선마 아르기닌 같은 남자 영양제 금지해야 된다고요? 왜 금지하죠? 남자 영양제 드실 수도 있죠. 되게 웃긴데? 이렇게 콕 집어서 선마 아르기닌 금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웃긴데요. 그래서 국화 씨 미치겠네 진짜. 국화 씨가 또 막 변명하듯이 얘기를 늘어놔요. 사실은 영수 선마태아님이랑은 첫날부터 얘기를 많이 했고 경수님이랑은 얘기를 많이 못했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마태아님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위험하니까 인도 쪽으로 가셔라. 내가 찻길 쪽으로 걷겠다라면서 자리를 또 바꿔줍니다. 와 매너 죽인다 그쵸? 매너가 선마태아님은 근엄하고 어쩜 이렇게 매너가 좋아 이 상황에서 그쵸?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쪽 안쪽으로 걸으시라고. 근데 선마가 국화대하는 거 보면 22 영숙만큼 반한 느낌은 안 나요. 근데 저는 또 반대인 게 어느 정도 그 방송을 이제 경험이 쌓였잖아요 선마태아님이. 22기 때는 확실히 본인의 욕구대로 하는 게 되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대외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구나 해서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너무 신경 쓰는 느낌? 그래서 솔직히 조금 더 꼴보기 싫어지긴 했죠. 그러니까 22기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바보 같은 순정남 느낌은 있었어.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너무 약간 좀 능구렁이 느낌을 내려고 하는데 그 느낌이 안 나긴 하잖아요. 선마태아는 상남자 느낌을 내고 싶어 한다. 그렇죠. 남자답고 젠틀하고 뭐 이렇게 무슨 느낌 내고 싶은지는 알겠어.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 안 나. 그게 문제죠. 그리고 국화는 또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슈퍼데이트권을 따면 선마태아님한테 그 데이트권을 쓸 생각이래요. 이러면은 또 아이고 그 얘기를 들은 선마태아님도 제가 슈퍼데이트권을 딴다면 국화님한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두 분은 못 따겠네요. 난 이렇게 나 슈대 따면 너한테 쓸 거야. 꺼야 할 거야 무새들 치고 슈퍼데이트권 따는 사람 못 봤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그 사람이 절박하고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슈퍼데이트권 따면 쓸게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선택을 그 사람한테 썼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건 뭘까? 서로가 서로에게 차선책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뭐 선마한테는 최선이긴 하겠지. 저렇게 또 기대감을 잔뜩 안겨준다. 그니까요. 아유, 그렇게 선마태아님과 이야기를 끝낸 국화 씨는 숙소에 돌아와서 장미 씨한테 이제 나가서 선마태아님이랑 데이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딴 얘기를 또 합니다. 아, 진짜 비참하겠다, 장미 씨. 아, 짜증나. 아, 장미님 편을 들게 되네, 자꾸만. 에? 근데 갑자기 장미 씨가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국화가 또 일어서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국화 씨는 갑자기 쌈배 형한테 가서 지금 데이트 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하고요. 쌈배 형은 예, 지금 가려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뭘까 또? 아, 국화는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대요. 미스터 킴이랑 얘기를 조금 해봐야겠대요. 그래, 지금이라도 해라. 늦지 않았다. 아, 늦었죠. 늦었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뭐 낫다고 봅니다. 진짜 나쁘다. 저 말이 너무 무례해 보였다. 그니까요. 선마는 어차피 나를 좋아하는데 나랑 얘기 다 끝났으니까 너 지금 나가봐. 이런 얘기처럼 들렸어요. 저도 너무 무례해. 제2호소인이라 TV에 나올 때마다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1. 종교 얘기하지 말기, 2. 그릇 꽹가리 튀지 않게, 3. 기타 등등. 데이트를 앞두고 너무 무례했다. 그래서 쌈배 형은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국화 씨는 미스터 킴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스터 킴이 먼저 입을 엽니다. 조금 전에 선택으로 인해서 국화 씨의 마음이 정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국화 씨는 네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얘기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미스터 킴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국화의 마음속에 3명이 있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쌈배 형하고 선마태아한테는 국화 씨가 먼저 선택을 했는데 나한테만 먼저 와준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국화 씨는 얘기를 하네요. 이제 24시간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선마태아와 쌈배 형 두 분한테 집중을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스터 킴은 애초에 아니지 않았어요? 근데 뭐 사실 국화 씨가 미스터 킴한테 조금 일찍 얘기했더라도 미스터 킴은 차라리 그냥 포기를 하면 포기를 했지 다른 여자를 알아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 양반이 그래도 좀 대쪽 같은 면은 있잖아요. 사계는 국화랑 미킴이 살렸다. 그쵸. 저는 거기에 근데 선마태아님까지 조금 가미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조연이긴 해. 그러니까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씬 스틸러라고 하잖아요. 그 카메오로 등장해서 감초 연기자인데 나올 때마다 그 이목을 끄는 확실히 그 선마태아님이 씬 스틸러 역할을 확실히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쉽게 포기를 해버리면 천하의 미스터 킴이 아니죠. 지금 저의 마음은 장미님이 열심히 해서 선마태아님의 마음을 훔쳐버리고 용단님이 또 힘을 내서 쌈배 형의 마음을 또 홀려놨으면 좋겠대요. 아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두 분은 마지막으로 이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미스터 킴님은 이제 장렬하게 퇴장을 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미스터 킴님. 앞으로는 이제 활약이 없을 것 같은데 덕분에 처음 뵙지만 덕분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미킴은 마음의 소리를 너무 입 밖으로 낸다. 근데 또 뭐 나름의 매력이죠, 뭐 그런 것도.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마태야님과 장미 씨의 데이트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데이트가 사실 제일 기대돼요, 지금. 안 해도 될 소리를 너무 한다. 그것도 뭐 나름의 매력으로 또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게 좋게 갑시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어찌 보면 큰 재미 줬는데 어찌 보면 이제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 퇴장을 한 거잖아요. 뭐 좋게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아, 그는 좋은 미킴이었다. 보내주도록 하죠, 뭐. 아, 뭐죠? 영수 씨. 손마태아님은 데이트가 시작하자마자 정말 그 쥐꼬리만한 장미 씨의 핸드백을 대신 들어준다고 또 가져가네요, 가방을. 저런 거를 좀 안 해야 되거든, 진짜. 저는 모든 남자분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솔로에 출연할 모든 남자분들이 내 리뷰를 좀 보고 나갔으면 좋겠어. 저런 거짓 친절. 저 가방을 왜 들어주냐고, 저걸. 저런 게 진짜 서로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제가 이제 정말 입에서 그 단내가 날 정도로 매번 얘기하는 건데, 이 남자분들이 이제 나는 솔로 나와서 저런 거짓 매너를 하잖아. 차 문 열어주거나 진짜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뭐 가방 들어주려고 하고, 누가 봐도 지금 당장 여자분이 의자 빼서 앉는 게 훨씬 편한데 잠깐만 기다려라면서 어거지로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의자 빼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최악이거든요. 이거는 그 남자들이 젠틀하고 친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다라는 그런 캐릭터에 취한 거예요. 진짜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매너 좋고 친절한 사람들은요, 딱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밈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편해지고 일이 수월해지는 거에만 매너를 발휘하지, 이런 보여주기식 매너를 안 해요. 이 상황에서 남자가 장미 씨의 핸드백을 왜 들어줘야 돼? 너무 보여주기식이잖아, 이런 건.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자는 이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요, 남자는 본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둘이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변해요. 연애 초처럼 그렇게 의자 빼주고 문 열어주고 가방 들어주고 안 할 거 아니야. 1년 지나면. 그러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남자 편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자도 이제 변할 거 아니야. 처음에는 막 너무 살갑게 해주고 하다가 뭐 좀 싫은 소리도 좀 하고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억지 친절을 해주시던 분들은, 와, 지금까지 만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의자도 빼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문도 열어줬는데, 나는 얘한테 계속 친절을 베풀었는데 왜 얘는 나한테 말을 이따위로 하지? 이런 본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악순환의 첫 단추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진짜로. 저는 이건 뭐 해도 나쁠 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매너라고 봐요. 이런 건 진짜. 가방 강탈이다. 그러니까 근데 가방 들어줄까요? 하니까 장민 씨도 좀 자연스럽게 주긴 했거든요. 영수의 장미 백스틸 장면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추구미는 어설픈 매너남. 근데 영수가 이런 거에 좀 취해 있긴 했어. 22기 때부터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22기 영숙 씨가 화장실 갔는데 거기 화장실 앞에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매너가 아니잖아요. 매너가 아닌데 매너 좋은 남자라는 자기한테 취한 거야, 그거는. 근데 제대로 된 매너가 뭔지도 몰라. 화장실 앞에서 여자를 기다리는 게 매너입니까? 매너가 없는 거지, 차라리. 영숙 씨가 만약에 막 편하게 용변 보신다고, 조금 너무 편하게 용변을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뿡뿡 하고 방귀라도 크게 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왔는데 남자가, 선마태아님이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난처하겠어. 그게 매너입니까? 아니죠. 비매너지, 그건. 거절할 거면서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장미 씨를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온리 국화잖아, 선마태아는. 그러면서도 저런 가짜 매너. 그러니까 저걸 가짜 매너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진짜 내가 이 여자가 좋아서, 이 여자가 힘든 게 싫어서 매너를 베풀어서 가방을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문제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여잔데 나는 매너가 좋은 남자야. 가방 들어줄 일 생겼다. 가방 들어줘야지 라면서 가방 들어주는 거잖아요. 정말 최악이죠, 저런 건. 장미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저러니까 더 짜증나요. 그러니까요. 안 좋아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쓸데없는 매너다. 유럽에서 화장실 사용료 받는 사람. 그렇죠. 해외에 가면 이제 유료 화장실들이 좀 있죠. 근데 진짜 이런 장면은 정말 너무 최악이다. 가짜 매너. 진짜 최악이지. 아니 진짜. 그리고 막상 가방을 달라고 해서 손마태아님이 받기는 했는데 이거를 뭐 옆구리에 끼기도 좀 애매하고 어깨에 걸기도 좀 애매하고 손마태아님은 가방을 어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들고 가네요. 그리고 MC분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가방을 뭐 훔친 거냐 아니냐부터 해서 경리 씨는 여자에게 가방은 패션의 완성인데 저거를 뺏어감으로 인해서 패션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저게 누구 좋으라고 드는 거야 저게. 본인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친절도 맥락이 있어야지. 놀부의 제비다리 부러뜨리기도 아니고 억지 친절이다. 그러니까요. 저 이제 맥락이 없어. 그렇죠? 명분도 없고. 이것도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손마태아님은 장민 씨가 본인의 차로 오기 전에 차를 뭐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엥? 근데 장민 씨가 손마태아님의 차를 그냥 지나쳐 버리네요. 별 장면은 아니고 그냥 다시 타네요. 뭐 어찌됐든 장민 씨랑 손마태아님은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장민 씨는 또 슬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남자의 선택이길 바랬대요. 근데 남자 선택이었으면은 장민 씨는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될 확률이 높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스윗한 매너남 손마태아님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손마태아님은 얘기를 꺼냅니다. 남자가 선택하는 날이었다면 저의 마음이 국화랑 장미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장민 씨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딱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손마태아님의 표정은 어두워지고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장민 씨한테도 의사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손마태아님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의 마음이 궁금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장민 씨도 좀 눈치를 챘겠죠. 아무래도 차 안에 공기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럼 그렇지. 그리고 갑자기 메뉴 얘기를 시작해요. 회를 좋아하시냐 얘기를 하다가 손마태님이 저는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여자가 밥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해줘야죠. 손마태님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부담 없이 드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뭐 너스레로 봐도 되겠죠. 그리고 장민 씨도 참 정말 애처롭게 이건 약간 매력 어필인 것 같은데 장민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처음에 어떤 이미지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볼수록 이미지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장민 씨가 좀 첫인상이 안 좋긴 해. 너무 어두워 보이긴 하잖아요. 뭐 어쨌든 두 분은 뭐 서로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요.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얘기를 한 채로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역시나 차에서 여자가 차문을 직접 열면 큰일이잖아요. 절대 안 되잖아요. 손마태아님은 호다닥 뛰어서 장민 씨 문을 열어주고요. 가방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저럴까 진짜. 참. 내 여자한테 하나 잘하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한테. 근데 또 웃긴 게 장민은 자꾸 가방을 준다. 저 양반도 참. 장민님은 여자로서 너무 굴욕적인 상황이 많은데 그래도 감정 컨트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인정하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싶은 상황이 많은데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진짜 종합 선물 세트다. 손마태아님은 진짜로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또 교과서적인 매너를 보여줍니다. 의자를 빼주네요. 장민 씨한테. 그리고 손마태아님은 괜히 또 허세를 부립니다. 남겨도 되니까 오늘 뭐 많이 시키래요. 나중에 또 딴 얘기 하려고 손마태님의 그 별호를 정해야 한다면 나중에 나중 딴소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앞에서는 온갖 좋은 척 다 하고 뒤에 가서 또 딴 얘기 하잖아요. 지복행에서도 그랬잖아. 처음에 한 3일차까지는 막 22영숙 다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다가 3일차 4일차 지나가면서부터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말하면서 인터뷰했잖아요. 자기도 짜증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가서 계속 손마태 아니면 딴소리를 하니까
지금 친절을 나한테 베풀어도 뭔가 막 아니 괜찮아요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자꾸만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어도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야. 나중에 딴 얘기 할 걸 우리가 아니까. 근데 장미 씨는 또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라면서 뭐 물에만 시킨다고 하네요. 장미는 그래도 많이 안 시키더라고요. 선마 아저씨는 속으로 아싸. 선마 아저씨도 아싸 했겠지만 많이 시키고 남겼으면 또 뒤에 가서 궁시렁거렸을걸요. 안 봐도 비디오죠. 장미는 눈썹색이 아주 진해서 인상이 강해 보인다. 헤어색과 눈썹색 바꾸면 밝아 보인다. 저도 근데 그 생각은 하긴 했어요. 눈썹이 너무 진해, 그쵸? 눈썹만 바꿔도 사람이 인상이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본인한테 어울리는 베스트를 못 찾은 느낌? 베스트 스타일을. 근데 좀 약간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오징어 순대랑 물회가 서빙이 됐거든요. 식사 예절하면 또 손맛해 하잖아요. 내가 얘기하고도 어이가 없네. 우리 식사 예절하면 또 손마태아님이잖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 사물놀이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손마태아님의 사물놀이. 장미 씨가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머리를 묶었는데요. 확실히 장미 씨의 스타일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머리를 묶으니까 훨씬 나으신데 비주얼이. 다행히 그 두 분이 시키신 물회는 맛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술을 안 드시잖아요. 그 술 강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선마태아님은 사회에 나와서도 술을 안 먹는 분위기가 있었고 장미님은 사회에 나와서는 술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술에 질려버렸대요. 장미는 머리를 묶으니까 검정머리가 가려지면서 좀 밝아 보이네요. 그렇죠. 저게 이제 스타일링을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장미 씨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얼굴이 하얘져서 주변에서 너 얼굴 하얗네? 더 마셔라고 막 권했대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술을 먹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근데 장민 씨가 대화를 되게 잘 리드하시네요. 뭐 초밥 먹으면서 저는 초밥 먹으면은 자꾸 밥알이 몇 개고라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대화 잘 하시는데? 근데 대화를 잘 하는데도 특유의 그 어둑어둑함이 좀 있긴 있다. 전에 장미랑 파스타 먹을 때 후루룩 라면처럼 먹었어요. 아쉽다. 그걸 봤어야 되는데. 가끔 그리워. 손마태아님의 먹방. 장미님은 스타일도 많이 아쉽지만 표정이 너무 뚱하고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쉬운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연예인도 아닌데 괜찮죠 뭐 장미 씨도. 근데 우리가 이제 선마태아님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 선마태아님이 이제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봐왔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장미 씨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마태아님이 보통은 이제 좀 마음에 들어 하는 여자가 있으면 앞에 있으면 약간 지적 허영심을 되게 뽐내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딜 가면 뭐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엄청 뽐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민 씨가 얘기하면 그냥 허허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허허 그런가요? 재밌네요. 이 정도 리액션만 하니까 뭐 결과는 또 불보듯 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원래 엄청 좀 손마태아님이 좀 가르치려고 드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이렇게 본인의 지적 허영을 뽐내는 걸 되게 즐겨 하시는 분이잖아요. 젠틀한 척 해도 숨길 수 없는 가벼움이 있죠, 선마. 그러니까 진짜 척이지. 진짜 젠틀한 거랑은 좀 되게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마태아님은 여자한테 어필하려면 차라리 귀여운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되게 갑의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실제로 지금 선마태아님이 갑이긴 하죠. 뭐 장미 씨만 좋아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 장미 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요. 선마태아님께서 뭐 배고픈 거 아니에요?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온 거 맞죠? 이제 주문해야 되는 거 맞죠?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진짜 되게 없다. 세상에서 최고 재미없는 남자 손마태야. 영수 장미님 앞에서는 갑으로서 여유롭네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 좀 꼴배기 싫긴 해. 손마태아님 이렇게 갑질하는 거 보니까 지방이 낀 갑이다. 그러니까 그쵸. 너무 느끼해 사람이. 꼴보기가 싫음. 평상시 거울을 많이 안 보거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근데 참 손마태님 얘기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많은 뭐 댓글이나 DM 많이 받으셨겠죠. 근데 어떻게 뭐 자기의 심지가 굳다고 해야 될지 20위기 때는 끌려다녔던 모습을 탈피하려고 애쓰시는 듯. 근데 지금은 뭐 입장이 다르니까 그때는 이제
영숙 씨가 갑이었고 지금은 선마태아님이 갑이니까요. 근데 진짜 이 데이트 장면을 봤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실 선마태아님이 장미 씨한테 호감이 있으면 정말 완벽한 한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좀 캐릭터가 맞아. 그러니까 선마태아님은 어떻게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적 허영을 뽐내고 가르쳐 줘야 되고 나는 이만큼 대단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장미 씨는 그걸 또 다 잘 받아주거든요. 근데 22기 영숙 씨나 국화 씨는 그런 거를 무한 받아주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야. 막 그만 좀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장미 씨는 또 그렇진 않아서 캐릭터 대 캐릭터로만 보면 선마 장미가 참 잘 맞아. 참 안타깝다. 그래서 지복행 때 영숙이가 오빠는 참 멋이 없어. 센스도 없고 한 말이 기억난다. 근데 뭐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팩트 폭행이라고 볼 수 있죠. 팩트로만 때렸으니까. 그리고 정말 재미도 지지리도 없는 게 식사를 다 끝내고 일어나면서 선마태아님은 여기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하. 이걸 개그라고 칩니까? 이걸 지금.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손마태아님은 또 장미 씨의 가방을 훔쳐갑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저 가방에 아령이라도 들어있나요? 저걸 왜 굳이 들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미님이 무던하게 잘 받아주고 어울린다. 그니까요. 장미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선마태아님한테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장소가 이동했네요. 카페로 이동해서 대화를 더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아마 선마태아님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미 씨는 약간 이제 승부수를 띄워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전날인데 제가 너무 선마태아님을 독점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찌 보면 좀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네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너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행복한 독점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너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냐. 네 마음을 얘기해봐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역시나 우리의 스윗가이 선마태아는 독점이라뇨. 그게 아니고 다른 분이 저를 선택 안 한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팩트죠. 인기가 없었죠 선마태아님이. 그리고 장민 씨가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까 데이트 출발 전에 밥 먹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꺼내죠. 선마태아님은 듣고 싶다면 말씀을 지금 속마음에 대해서 해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장미는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네요. 선마태아님은 솔직히 얘기합니다. 오늘 선택은 국화 씨로 했대요. 깔끔하네. 그래서 오늘 장미와의 데이트에서 절대로 장미가 밥을 사게 하고 싶진 않았대요.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초라해진다 장미가. 그쵸? 밥을 절대 사고 싶지 않게 하고 싶었다는 게 이제 너는 절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데프콘님이 그럼 가방을 왜 자꾸 들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요. 이거는 좀 질타를 받아야 돼. 마음에도 없는 여자 가방을 왜 자꾸 들어주고 의자는 왜 빼주고 차문은 왜 열어주냐. 이거 난 좀 욕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로 치면은 관심도 없는데 자꾸만 여지 남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막 대화하자고 하고 여지 남기고 하면 그것도 욕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선마태아님의 이런 억지 매너도 좀 욕을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건 정말 잘못된 거야 저건. 어디서 뭘 본 건지 가방을 왜 빼가냐.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좀 안 돼. 근데 확실한 건 선마태아님이 자기애가 굉장히 두텁다. 강하다. 본인을 너무 사랑하고 매너 있는 남자라는 본인의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2호소인 마음에 없는 여자는 가방 들어주지 않기 추가. 근데 제가 이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자분들이 듣기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정말 정말 무거운 가방이 아니면 저는 안 들어주는 게 서로한테 더 좋다고 봐요. 당연히 그 마음이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있는 여자도 될 수 있으면은 안 해주는 게 저는 나중을 봤을 때 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남자도 본인의 몫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들어야 되는 몫이 있는데 어릴 때 젊을 때 연애 초반에는 도파민이 워낙에 뿜뿜 나오니까 이게 무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자들이. 근데 그 무리를 계속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언젠가는 오빠 변했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너를 베풀어야지. 무리하면서 베푸는 매너는 저는 거짓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모자르거나 무거울 때 들어주면, 그러니까 필요로 하면 해주면 되는데
굳이 그냥 나서 가지고 자기 짐도 무거운데 매너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비추천이에요. 전 가짜 매너를 정말 혐오하거든요. 가짜 매너 아웃. 그리고 장민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가슴에 못이 하나 박혔대요. 사실은 계속해서 거절당할 거를 예상하고 있다가 결론을 확실하게 본 느낌이래요. 영수님이 생각한 건 멋있는 매너남인데 이건 누가 봐도 생뚱맞은 스틸남이다. 스틸. 뭘 해도 참 멋이 없었네요. 멋있기는 힘들어. 선마태아님 이번 생에 멋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뚱맞 스틸남이래. 그렇죠. 이거 누가 봐도 스틸이긴 하죠. 저는 제 가방이 있어야 마음의 안정이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 가방에 굉장히 그 좀 프라이빗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개인적인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만 뺏어가면은 좀 불안할 법도 하죠, 사실. 그래도 선마태아님이랑 데이트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장미 씨는 더 이상 이제 미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무슨 다리에서 음악 듣고 봉투에서 돈 꺼내줄 때 했던 얘기인 것 같다. 근데 저도 그 장면 기억나거든요. 프라하의 무슨 다리에서 그 악기 연주하시는 분한테 돈 드리려고 꺼내는데 그때 저도 그 장면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 장면에서는 좀 22기 영숙 씨가 좀 별로긴 했어. 옷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서 거기서 이제 코인을 꺼내서 줬는데 그 흰 봉투에서 돈을 주섬주섬 꺼내는 게 되게 멋이 없다라고 영숙 씨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영숙 씨한테 그 장면에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냐면 그럼 돈을 네가 들고 다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일 짬처리는 선마태아님한테 다 시켜놓고 짬처리하는 디테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엄청 구박을 했거든요, 영숙 씨가.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선마태아님이 뭘 해도 멋이 없는 것도 맞긴 해. 정말 슬픈 장면이었죠. 영숙 씨가 막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해. 멋이 없어. 그래서 좀 너무 슬펐다. 기억이 나네요. 둘 다 왜 이혼을 했는지 굳이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굳이 왜 이분들이 왜 한번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보통은 이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뭐 특정 그 참가자 몇 분들은 그냥 그분들이 출연하신 나는 솔로를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나만 골라. 뭐 22기나 지복행 중에 하나 골라갖고 그냥 한 편만 골라서 틀어도 왜 저분들이 결혼을 한번 했다 다시 돌아오셨는지가 대강은 알겠다. 이렇게 좀 되긴 하죠. 그래도 도돌리님은 많이 순화된 표현을 쓰시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쨌든 개울님 좋게 봐주셔서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 후에 가방 들어주세요. 짐이 어마어마함. 결혼하면 간쓸게 다 빼줘야죠. 저는 결혼 전에 그러니까 내 여자면은 상관없지. 근데 내 여자가 아닌데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근데 뭐 그건 자신 있어요. 내 사람 챙기는 건 좀 자신 있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 인증 KS 마크 도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도장을 그 사람한테 제 마음속으로 꽝 찍어주면은 그 사람이 설령 저를 손절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 생각으로 내 사람한테 마음을 퍼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인증 마크를 발급한 사람은 평생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결혼하면 당연히 뭐 최우선이 돼야죠, 배우자가. 꼭 근데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최우선이 아닌 사람들이 좀 있어. 부모님 신경 쓰고 막 친구 신경 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하면 뭐다? 배우자가 최우선이다. 근데 저는 결혼을 못 해가지고 옛말로 치면 이제 상투도 못 들었잖아요, 저는. 애죠, 그냥. 저 그럼 궁금한 거 도돌리님의 인증마크를 받은 사람이 혹시 눈밖에 난 적은 없으신가요? 눈밖에 날 법한 행동을 해도 제가 눈 감아줍니다, 솔직히. 근데 얘기는 해요. 나 그때 그것 때문에 좀 섭섭했어 라고 좀 얘기하고 풀고 가는 편이에요. 사람인 이상 뭐 그 인증 마크를 제가 또 이제 발급한 사람들이 짧은 인연은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 10년은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그 뭐 10년이라는 기간 알고 지내면은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누구나 뭐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뭐 잠깐의 실수는
할 수 있죠. 사람이면 다. 그 사람들을 제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한 3번까지는 참고 그 후에 얘기하죠. 야, 나 좀 섭섭했어.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저는 좀 마음에 담아두고 좀 꽁한 게 있는 편인데 그래서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 정말 가까운 지인들은 엄청 쿨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담아두고 그냥 바로바로 직언 꽂아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다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문제가 생겨도 잘 풀어나가는 편?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다시 사계의 세계로 가보도록 하죠. 우리의 이야기상이 튤립 씨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상도 또 매너하면 절대 뒤지지 않는 남자잖아요. 날이 좀 추워서 핫팩을 준비했다라면서 튤립님한테 건넵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이야기상 영수님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까브리올레 요트 베이지 블루 그 차량을 또 오랜만에 다시 보네요. 이 차 진짜 예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영수 씨 이야기상의 고급 세단을 타고 두 분은 데이트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가 정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되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이 너무 재밌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든 것들의 연속이래요. 일이 많을 땐 많아서 힘들고 없을 땐 또 없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그 사업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보통은 이제 직장 다니시던 분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도피성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꼭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 이 도망간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옛말이 또 있잖아요.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도피성으로 창업을 하면은 사실 사업이 몇 배는 더 힘들거든요. 저도 7년 전인가 퇴사를 하고 이제 창업을 처음 했을 때 훨씬 편하게 일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죠. 근데 두 분이 대화하시면서 데이트를 가시는데 확실히 참 이야기상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하긴 해. 저거는 진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튤립 씨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데이트에서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래요. 이야기상이 너무 젠틀하고 얘기도 잘하고 다 너무 좋은데 그런 솔직하긴 해도 뻔한 솔직함이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너무 지금 얘기하는 게 경영인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경영인 괄호 열고 약간 사자 같아요. 괄호 닫고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근데 그런 느낌이 나긴 나. 그쵸? 확실히. 그래서 튤립 씨가 원하는 건 오늘은 좀 이성 간의 대화를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대요. 이런 겉도는 거래처 간의 대화 같은 느낌 말고. 근데 확실히 튤립 씨가 좀 캐릭터 파악이 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돌싱이라면 응당 이 정도 사회 경험은 있어야 돼. 이 정도 대처 능력은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여기 출연하신 많은 돌싱분들은 그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튤립님한테서는 좀 경험치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중요한 본질을 꿰뚫고 그 본질을 꿰뚫은 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얻어낼 수 있는지를 좀 알고 하는 현명한 얘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영수 이야기상은 얘기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래요. 튤립 씨 인터뷰가 나와요. 28기 초반부가 아무래도 임팩트가 있었다 보니까 금사빠 같기도 했고 이야기상이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 잡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대요. 근데 뭐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튤립이 생각하는 이상형과는 거리가 좀 있는 스타일이래요, 사실. 근데 사실 뭐 저런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없긴 하죠. 근데 아쉽다. 28기가 아예 방영 전이거나 방영 후에 나왔으면은 이야기상이 훨씬 더 활약을 했을 것 같은데 활약상이 좀 아쉽긴 해.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상도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뭔가 약간 이야기상의 매너는 좀 스무스하긴 해. 좀 보면서 걸리는 건 없긴 하죠. 그리고 튤립 씨는 또 얘기합니다. 경상도 남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너다. 그리고 두 분은 식당 안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경치가 굉장히 멋진 식당이네요.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상은 좀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28기가 방송 중이다 보니까 불안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저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 정확히 꿰뚫었죠. 튤립 씨도 또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솔직히 첫날에는 영향이 컸대요. 없지 않았대요. 이야기상은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모습들도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지금으로서의 서로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야기상도 굉장히 많이 저는 진화를 했을 거라고 봐요. 내적으로. 그래서 이야기상은 또 당당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막상 이렇게 1대1로 알아가 보다가 내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를 사기꾼으로 생각해도 된대요. 그렇게 두 분은 아주 대게찜과 생선회를 시켰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들었어도 봤어도 자상한데 혹한다. 근데 좀 자상함이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잘 드는 무기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자상한 거랑 자상함을 연기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긴 한데 뭐 자상함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좋은 장점인데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저게 약간 거품이 잔뜩 껴있다 연기다라고 드러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큰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선마태아님 같은 자꾸 선마태아님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가짜 자상함이잖아요. 선마태아님은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게 좀 여자분이 경험이 쌓이고 했는데 저런 가짜 자상함을 계속 보여주면 뭔가 조금 더 역효과가 나기 쉽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튤립 씨는 이전에는 테토남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배려 있는 분이 좋아졌대요. 선만은 연기 같은데 이야기상은 자연스럽다. 근데 이야기상이 진짜 자상한지는 그것도 좀 의문부호가 붙지만 선마태아님은 연기가 확실히 티가 나죠. 근데 확실히 좀 경험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 보여. 선마태아님이랑 이야기상은 경험이 확실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연스럽잖아요, 일단. 아이고 그리고 배려심 있는 남자가 좋다는 튤립 씨의 말이 먹힌 걸까요? 아니면 이야기상은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대게를 하나하나 손질해서 튤립 씨 앞에다가 계속 놔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분들 4명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요. 용담 씨가 이야기상과 있었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야기상은 얘기를 하면 다 괜찮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괜찮다고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야기상 그 자기소개할 때 사치와 허영하는 여자 극혐이라고 했는데 나 사실 사치와 허영 되게 좋아하는 여자예요 라고 용담 씨가 얘기를 했더니 이야기상이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좀 줏대가 없긴 해 이야기상이. 선마랑 이야기상이랑 너무 다르게 조용. 둘이는 근데 추구미는 비슷한데 보여지는 모습은 180도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자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마태아님은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연기하기도 조급한 느낌? 또 가짜를 연기한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데 이야기상은 뭐 진심이야 어쨌든 간에 여유가 항상 있기는 하죠. 진심이 없는 자상함은 목적을 위한 연기일 뿐. 프리자님이 오늘 또 관통하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저게 팩트죠. 진리에 가깝죠. 진심이 없는데 자상하기 위한 자상함이잖아요. 저거는. 이거 목적을 위한 연기가 맞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튤립 씨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소개에 대한 진정성도 좀 떨어지는데? 라는 얘기를 했었군요. 그 이야기상이 참 여유 있고 뭐 그런 스무스한 거, 자상한 거를 떠나서 좀 진정성에서는 항상 의문이 드는 남자긴 해. 그쵸? 이야기상은 결혼 후에 괜찮은 남자일 것 같은데 왜 이혼남이 됐을까? 의문. 근데 28기 리뷰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야기상이랑 90% 이상 비슷한 사람이 제 지인분이 한 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상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도 일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옷장을 열어보면 똑같은 회색 티가 막 200벌 걸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에너지를 쓰기가 싫은 거야. 약간 이야기상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 매몰돼 있어서 그냥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해도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다 괜찮아? 안 괜찮은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야기상은 그냥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그냥 본인이 생각한 궁극적인 목적에 다가가는 수단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야. 사업할 때처럼. 그래서 그냥 다 괜찮다, 괜찮다. 젠틀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야기상한테는 큰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괜찮다 싶은 여자 나타나면 그냥 들이대 보고 결혼해서 아기 낳아주고 그냥 내가 생각한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냥 도구, 수단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보통의 여자분들은 그렇진 않겠죠. 본인이 도구나 수단이 되길 원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길 것이고 다 괜찮다고 했던 이야기상이 사실은 다 괜찮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 끝이 뻔히 보이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는 오히려 이야기상은 저는 결혼하고 나면은 되게 냉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다니 의문이 들 수밖에. 근데 속이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자신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맞아요. 깊게 생각 안 하고 자신을 과신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봐요. 저도 여자가 너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은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할 수 있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뭐 대충 이러고 너무 깊게 생각 안 하는 참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되게 심플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도 그 이야기상이랑 비슷한 분을 한 꽤 오래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바닐라 라떼님 얘기가 맞는 게 되게 어쩔 때는 되게 예측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단순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사람이에요. 28기 영수님은 결혼하면 와이프는 평생 속 썩고 불통으로 외로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이야기상을 보면은 그냥 정치인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입으로는 국민이 최고다, 먼저다라고 하지만 이제 당선되고 나면 조금 달라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이야기상한테서. 결혼하면 제멋대로 하고 안 따라주면 니 탓할 거임. 그치. 일단 할 수 있다, 괜찮다. 일단 말은 해보는 느낌이다. 꾼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뭔가 다 괜찮아. 널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어라는 게 무게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다시 카메라는 두 분의 데이트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야기상이 또 자기가 했던 얘기를 막 긴급 수선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에서 했던 사치 허영이라는 개념이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라고 또 여기저기를 기우기 시작합니다. 28기 영수님은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인 듯 진짜 그 사람의 말은 거르고 행동을 봐야 한다는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그쵸. 이야기상 같은 분이야말로 말로는 뭐 다 해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봐야죠. 이야기상은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사치 허영이라는 게 본인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서 호캉스 가서 매주 사진을 인스타에 찍어 올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리고 뭐 가방이 뭐 3, 40개가 있다거나. 근데 용담님이 얘기했던 거는 그냥 가방 하나 사는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용담 씨한테 그 정도 사치 허용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래요. 그렇게 해서 뭐 오해 해소 완료라는 자막이 나오는데요. 과연 튤립 씨의 오해가 다 풀렸을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전 와이프가 그랬나? 합리적인 의심이죠, 사실. 뭐 영수 씨가 뭐 얘기하시는 걸로는 되게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을 내기는 하잖아요. 뭐 사업도 운영하고 계시고. 전 와이프분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솔로 돌싱 특집을 보면은 이 보통은 일반 기수에서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뭐 피부가 하얀 분이요. 뭐 키가 큰 사람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돌싱 특집으로 가면은 이제 인성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혼이라는 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한 네 손가락 안에 든대요. 이혼이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겪으니까 그게 PTSD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돌싱남이 저의 이상형은 사치 허영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여기저기서 떠들 정도면 사실 전처분이 조금 그런 게 있었다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죠. 영수님 같은 스타일 말로는 못 이겨요.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냥 상종하지 말고 거르는 게 상책이래요.
아이고. 근데 뭐 영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 진짜 내가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고 싶다 하면은 다른 남자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저도. 영수 씨는 뭔가 그러니까 확실히 같이 주변에 있으면 재미는 끊이지 않을 스타일인데 평안함이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튤립님도 이제는 약간 그 마음의 벽이 녹았는지 이제 본인의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한데 운명론자이기도 하대요. 어쩌면 나의 모든 것들이 운명이라는 틀에 맞춰서 흘러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야기상도 거기에 또 역시나 늘 하던 대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그래서 영수 이야기상은 인생, 운명이라는 실타래가 있고 그 실타래를 타고 가다 보면 주어진 운명대로 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 이야기상의 얘기들이 되게 허무맹랑하고 듣기 좋은 소리들만 하거든요. 근데 튤립 씨의 표정이 예,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자막으로도 빠져든다라고 나와요. 감겨 설마? 그리고 튤립 씨가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요. 뭐 진짜 마음이 열렸나 본데? 이야기상한테? 영수는 얘기해요. 나는 이미 아이를 하나 출산을 했고 나이가 적지 않다. 우리가 잘 돼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야기상은 2세를 원할 텐데 솔직히 임신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대요. 지금 상태가. 오, 되게 적나라하고 솔직한 얘기를 하시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진짜 아예 관심이 없는 남자면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진짜 조금 마음이 열리셨나 봐요. 이야기상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상이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진짜 이야기상도 기 엄청 세잖아요. 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존 세잖아요. 기가 더 세야 될 것 같아. 아예 이야기상을 기로 확 휘어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여자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이야기상이 얘기하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은 결혼 생활 오래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튤립 씨는 지금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긴 하지만 저는 이 안에 또 그 엄청 기센 누나가 들어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튤립님이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갑자기 엄마가 나 어렸을 때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난대요. 시집은 10번을 갔다가 오더라도 아기는 한 군데서만 낳아야 한다는 얘기를 어릴 때 하셨대요. 이거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가? 저는 뭐 아직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긴 애를 여러 군데서 낳아가지고 호적이 꼬이면 좀 혼란스럽긴 하겠네. 그리고 이야기상은 또 평소에 하던 대로 유려한 말솜씨로 대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대화 너무 좋았고 이야기 너무 잘 통했고 보통 성격이 강한 분들은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는데 오늘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대요. 그래서 이야기상은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이런 느낌을 못 받는 여자도 있나? 다 되게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을 모든 여자한테 다 받잖아요. 이야기상은. 방금 영수 메디플에서 들어갔다 왔는데 많은 걸 팔고 계시네요. 팝콘, 티, 수채잼, 그래놀라, 퍼터 커버, 골프. 근데 감히 제가 한 가지 또 조언을 드리자면 당연히 영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사업을 뭐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요식업을 오래 했잖아요. 망하는 카페나 밥집은 다 똑같거든요, 사실.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근데 정작 사장님들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안 되는 카페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요.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에는 되게 예쁘게 가게를 이렇게 딱 톤이 정렬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오픈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매장의 메인 컬러가 있잖아.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녹색과 갈색이거든요. 매장을 딱 들어서면 녹색과 갈색으로 딱 톤 다운된 느낌으로 다 통일이 돼 있잖아요. 메뉴판은 거의 이제 검정색 배경으로 흰색 글씨로 써져 있고 잘 되는 카페는 다 그 톤과 매너가 유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카페를 가보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녹색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로 치면 녹색으로 정렬되어 있는 실내에다가 갑자기 여름이라고 A4 용지에다가 뭐 무슨
무슨 무슨 스무디 게시라면서 메뉴판 옆에 혹은 그 포스기 옆에다 이렇게 턱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게 그 디저트가 핫해가지고 그걸 팔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톤앤 매너가 깨지면 되게 너저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뭐 무슨 뭐 유자 스무디를 팔다가 조금 지나서 옆에 보니까 벌집 꿀 아이스크림이 또 유행이래. 그러면 또 A4 용지에다가 매직으로 직직 써가지고 벌집 꿀 아이스크림 게시 해가지고 또 그 녹색 메뉴판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손님이 들어가서 메뉴판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돼요. 메뉴판을 이것도 팔고 뭣도 팔고 뭐도 팔고 뭐도 팔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하는 카페는 다 똑같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망해. 처음에는 정리가 돼 있다가 너저분해지면서 망하기 시작하는데 좀 전에 그 이야기상 홈페이지에 그래놀라에 골프 퍼터 커버에 수제잼에 팝콘까지 파신다는 걸 보니까 아 그래도 조금 그 건강차라는 톤앤 매너는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두쫀국 게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신메뉴를 내고 싶으면 메뉴판을 바꿔야 돼. 아니면 프린팅을 크게 포스터를 해서 그걸 붙여놓든지. 그러니까 돈 아끼겠다고 A4 용지에다가 메뉴를 써서 얼기설기 붙여놓는 순간 가기 싫은 카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사 안 되는 카페는 다 똑같아요. 다 A4 용지로 어설프게 신메뉴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카페는 오래 못 가, 사실. 그러면 왠지 커피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안 가게 되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정돈된 느낌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커피가 요즘은 뭐 필수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커피는 아직도 사치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500원, 1000원이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4,000원, 5,000원 내고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사실은 사치제의 역할도 있다고 보는데 그 누구도 너저분한 곳에서 사치를 부리고 싶진 않죠. 그래서 그 특히나 카페는 깔끔한 느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 중요하고 그게 거의 목숨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이런 얘기는 조금 뭐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카페 창업을 하시는 그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얼마나 있는지,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를 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오래 봐서 진국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래 보면 저는 누구나 다 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카페는 사실은 그 5분 안에 손님한테 호감을 주지 못하면 그 손님은 다시는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주변 인간관계도 돌아보고 내가 처음 본 사람한테 5분 안에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솔직히 카페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5분 안에 호감을 못 줄 것 같아. 그럼 사실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호감을 못 주는 사람이면은 호감을 줄 수 있는 잘생기고 예쁜 아르바이트생을 뽑던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 사실 카페는 처음 차리면 인건비 따먹긴데 계절 메뉴나 한정된 메뉴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힘을 줘서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이제 A4 용지로 붙이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야. 그 카페는. 아, 심신이 미약한 A는 이혼녀에게 진심도 없는 다정함으로 또 한 여자가 넘어가는군요. 와, 이게 되게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되게 와 너무 이렇게 요목조목 슬픈 단어들이 너무 열거가 돼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네. 자, 그렇게 데이트는 끝이 났고 두 분은 이야기상의 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이 되게 엄청 화기애애하다. 뭐야? 두 분은 돌아가는 차 뒷자리에서 뭐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라면서 막 손이 차는데요? 라면서 막 손을 만지거든요. 비상인데? 이야기상 손 한 번 만지면은 마음 혹하잖아. 이거 큰일인데요? 28기에서도 첫날 밤에 그 정숙 씨랑 손잡고 난리 났었던 거잖아. 얼레리 꼴레리 이야기상 손잡았대요. 튤립이랑. 근데 튤립 씨 인터뷰가 나와요.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상이랑 거짓 같은 느낌이 아니었대요. 감겼네. 근데 지금 인터뷰할 때 비가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빗소리 되게 좋다. 이어폰 끼고 들으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튤립 씨는 자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약간의 두근거림이나 설렘이 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안 돼요, 튤립 씨. 그러니까 참 이야기상이 여자를 참 잘 꼬셔, 진짜.
마음에도 없으면서 또 더티한 손버릇이다. 프리자님이 오늘 참 맞는 얘기를 톡톡 잘해주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상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대화가 너무 잘 통했고 즐거웠는데 어? 이성적인 설렘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아, 손은 왜 잡아 그럼. 이성적인 설렘도 아닌데. 그리고 이야기상은 얘기합니다. 나는 애교 있는 여자한테 끌린대요. 갑자기 그 현숙 씨가 떠오르네요. 28기 현숙 씨. 애교 하나는 정말 대단하셨죠. 아, 그래서 그래 애교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용담 씨가 더 끌린다는데요. 애교가 많아서. 아무튼 영수는 여자를 정말 좋아해. 뭐 둘째가라면 서럽죠, 사실. 여자 정말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야기상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게 진짜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때 그 순간만큼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진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장면은 전환됩니다. 백합 씨랑 상철 씨가 나오네요. 여기는 뭐 별게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두 분은 바닷가에서 막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냥 연인이네요, 두 분은. 낯설 보면서 간혹 저도 방송 나가서 행동 스타일 지적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접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대중의 소리를 이제 어느 정도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악플을 꽤 많이 받고 멘탈이 되게 강한 편이다. 그런 쪽으로는 뭐 악플 같은 건 상관없는데 그런 편이었는데 가끔 가다가 좀 긁히는 진짜 악플들이 있어요. 진짜 요목조목 얘기를 막 해서 저한테 악플을 다시는데 반박을 못 하겠어. 진짜 맞는 얘기인 거야. 그런 진짜 뭔가 잼만 날라올 때 뭐 잼 뭐 아무렇지 않은데 악플 난 괜찮은데 하다가 진짜 이게 라이트 훅이 훅 들어오면은 가끔씩 긁히는 악플들이 있어가지고 낯설 나가면은 이런 훅들이 많이 들어오겠다. 그냥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굳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고요한 내 인생과 내 마음에 계속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굳이 이제 물보라를 일으키는 거죠. 영수는 진심이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 오늘 밤은 손조물조물. 오늘 프리아님이 참 그 팩폭이 많네요. 어떤 점에서 긁히시는지 지금 생각해보라고 하면은 뭐 구체적인 예를 들 수는 없는데 악플은 많거든요. 악플이 되게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 뭐 하여튼 몇 개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1년 한 3개월 정도 나는 솔로 리뷰를 했는데 한 두어 개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긁혀서 제 뇌가 안 좋은 기억이라서 그 내용은 지운 것 같은데 딱 댓글을 쭉쭉 보다가 갑자기 등에 땀이 확 나면서 계열받네. 맞는 말이라 반박도 못 하겠고 그랬던 기억이 한 두어 번 있어요. 그리고 백합 씨가 나란히 걸으면서 저한테 뭐 궁금한 점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상철 씨가 궁금한 점보다는 지금은 편안한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 좋은데 둘이? 백합 씨가 또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데이트할 때는 너무 좋았다가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극과 극이었다. 쟤 왜 저래 싶으면 어떻게 할 거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백합에게 너무 싫은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상철 씨는 일단은 맞춰봐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상철은 얘기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맞춰주려고 하고 나를 잘 고치는 편이래요. 근데 백합 씨는 저는 반대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대요. 근데 좀 쎄하다. 저는 자기 입으로 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되게 고쳐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근데 뭐 모르긴 몰라도 백합 씨는 확실히 술 드시는 건 조금 고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분위기 좋은 실내에도 자리를 잡았고요. 어제 하던 돌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철 씨가 꼭 묻고 싶었대요. 나는 돌싱인데 백합은 돌싱이 아니니까. 백합 씨가 질문을 합니다. 돌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상철 씨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거니요? 상철 씨가 얘기해요. 바꿀 수가 있다는데요. 어떻게 바꾸죠? 돌싱이라는 점은 바꿀 수가 없잖아. 백합 아버님에게 살갑게 대하고 자주 찾아뵙고 하면서 마음을 돌리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합 씨가 정말 환하게 웃으시네요. 근데 참 인상이 좋으셔 진짜.
그리고 백합 씨는 또 질문을 해요.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이냐, 천천히 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상철 씨는 잘 맞으면 빨리 해도 상관없다. 얼마나 오래 봤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냐가 관건이라고 보신대요. 이러다 또 실패하려고. 그래도 도돌리 채널에서 추천하는 최소 연애 기간 1년은 좀 채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습이 필요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해서 저는 최소 1년은 봐야 된다고 봐요. 네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피자랑 라자냐를 시켰다는데요. 맛있겠다. 그리고 상철 씨는 백합 씨가 꿈꾸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네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백합 씨는 서로 주는 사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상향이 있대요. 베스트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설거지가 있어. 설거지통에 결혼을 했단 말이야. 쟤는 왜 이렇게 설거지가 쌓일 때까지 설거지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혼 생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설거지를 해버리면 내 배우자가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도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해야 결혼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되면 그게 베스트야. 이건 이제 시너지가 나거든요. 선순환으로서. 백합 씨가 얘기하시는 게 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상철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합 씨를 한참 쳐다보더니 빨리 나가고 싶대요. 백합이랑 같이. 좀 섣부르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죠. 지금 상철 씨는 완전 백합 씨한테 빠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이성을 찾아야 돼. 왜냐? 상철 씨는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하셨으니까 오히려 백합 씨가 더 차분해요. 백합 씨는 안 갔다 오셨는데, 그쵸? 가만 보면 항상 이 돌싱인 분들이 급해, 성격이. 근데 백합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끄덕끄덕거리기만 합니다. 이게 뭘까? 부정일까? 그리고 또 나왔죠. 상철 씨는 또 하나마나한 짜증나는 얘기를 합니다. 최종 선택의 의미가 뭐냐요? 진지하게 알아가는 썸의 시작이냐, 아니면 바로 사귀는 거냐. 이건 좀 안 물어보면 안 돼? 이게 오히려 더 관계를 망친다니까, 진짜. 알아서 되겠지. 사귈 만큼의 마음을 축적을 했으면 이 안에서 바로 사귀고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면 썸이겠지. 이걸 굳이 이거를 왜 정의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어. 마음을. 어쨌든 백합 씨는 썸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네요. 상철 씨는 사귀기 시작한다 쪽의 느낌이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뭐 백합과 같은 썸의 시작이다라는 느낌으로 나오긴 했는데 백합 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대요. 너무 섣부르다. 이러니까 이혼을 했지. 씨. 이렇게 섣부르니까 이혼을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한 10화까지 봤으니까 9화 10화까지 봤으니까 뭐 충분히 두 분의 감정이 농익었겠구나 싶지만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2박 3일이잖아요. 2박 3일 만나놓고 네가 점점 좋아져 나가면 사귀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솔하지 않나?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이게 돌싱분들이 너무 성급해. 이런 식으로 나가자마자 어영부영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사귀게 되고 상철 씨 말대로 하면 금방 뭐 결혼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성급한데? 백합 씨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타입이래요. 백합 씨도 점점 이런 부담 느끼죠, 사실. 백합 씨도 뭔가 약간 눈에서 원래 멜로 눈깔이었다가 약간 지금 동태 눈 좀 됐거든요. 백합 씨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2박 3일 됐잖아, 사실. 2박 3일 됐는데 무슨 결혼 얘기를 하고 나가면 사귀는 거니 썸 타는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나오면 필패라니까? 최종 선택이 갖는 의미가 뭐야? 이 얘기 나오는 순간 망한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부담되나 봐. 부담되죠? 저도 부담되는데요. 제가 백합 씨라고 생각해 보면. 상철님은 조급해 보인다. 그러니까. 밥이 잘 됐어. 뜸만 잘 들이면 되는데 뜸을 못 들이고 있어, 지금.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백합 씨는 골드고 상철 씨는 돌싱이잖아.
그럼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상철 씨가 갑자기 막 2박 3일 만에 저렇게 막 들이대면 오히려 지금까지는 상철 씨가 돌싱이라는 게 아무렇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면 아, 내가 백합이라면 아, 이래서 돌싱이 됐구나. 그 생각이 들 것 같아. 이렇게 조급하구나. 조급하니까 돌싱이 됐구나.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기서 해결책. 백합에게 맥주를 한 잔 시켜주면 된다. 상철이가. 그쵸? 맥주가 없어서 약간 곤란 것 같은데 백합 씨가 지금 그쵸? 백합이 왠지 방송 끝나고 잠수 탈 것 같다. 그럴라나요? 그래서 상철 씨는 속도를 잘 맞춰보겠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상철 씨는 얘기합니다. 내가 빠른 쪽인데 나를 따라오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느린 쪽을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말은 청산유수네. 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백합 씨의 동태눈은 좀처럼 멜로 눈깔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 이 남자가 왜 돌싱이 되었는가? 아, 왜 이혼했는지 알겠다. 백합 씨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이 되게 많아져 보이네. 아, 그리고 백합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데이트가 어땠냐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질 법해. 너무 경솔한 모습을 봤으니까. 백합은 대답합니다. 편했지만 걱정이 되는 면도 있었대요. 백합 씨는 느리지만 한 번 빠지면 끝까지 간대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백합 씨는 아예 모르는 사람에서 연인이 되기까지 6개월이 걸린 적도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거 뭐 괜찮다고 봐요. 6개월 알아볼 수도 있지. 백합은 상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걸림돌이죠. 뭐 돌싱이어도 반하면 끝인데 그닥 끌리는 상대는 아닌가 봐요. 그럴 수도 있고 백합 씨 같은 연애 스타일을 가진 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저도 썸을 한 6개월 정도 탔어요. 이런 스타일의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근데 그분과 굉장히 오래 성공적인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쁘게 보진 않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그냥 처음 본지 막 일주일 된 사람이랑 한 달 된 사람이랑도 막 사귀고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일수록 조금 초반 탐색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알아보고 천천히 더 녹진하게 빠져든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는 면도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한 경험칙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는 완전히 빠져도 조금 더 이성을 가지고 좀 오래 썸을 타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22 상철님은 정희님과도 사귀다 헤어졌잖아요. 혼자 너무 급하네요. 아, 사귀었대요? 둘이? 사귀지도 못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연애에서 그 조급함은 독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백합 씨는 자꾸 상철 씨가 들이댈수록 피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이번엔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백합 어때요? 라는 질문에 좋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예쁘고 귀엽고 선한 분 같대요. 근데 모르겠어. 나 백합 씨 선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한 손가락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상철 씨는 최종 선택도 하고 싶고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골싱 특집 몇 화였죠? 9화가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꿀잼이네. 예고편도 빨리 보도록 하죠. 백합 씨가 여자 숙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현실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대요. 흔들리기 시작한 백합이다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빨리 좀 술을 한 잔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백합 씨한테. 진짜 호감이면 상대가 급하게 군다고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듯. 호기심 정도 단계일 때 놀라서 도망갈 수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진짜 호감이 생겨도 좀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 좋아하면 컨트롤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백합 씨는 이 안에서와 밖에서의 차이를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쌈배형 데이트 장면이 나오네요. 근데 용담 씨가 또 오프숄더로 어깨를 다 까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쌈배형이 용담님은 근데 안 추워요? 라고 질문을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쌈배형이 자기 외투를 벗어서 이거 좀 걸치고 있을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문제죠. 내 여자 아니면 챙기지 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 여자나 챙기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국화 씨는 똥 씹은 표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용담한테만 대화를 거네요. 쌈배 형이. 그래서 분위기가 좀 묘해져요, 데이트가. 그래서 용담 씨가 승자의 미소를 띄우고요. 국화 씨가 점점 좀 드시고 있는 게 고기인가 똥인가 헷갈릴 정도로 표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나는 솔로 골싱 특집 9화 끝까지 봤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꿀잼 꿀잼 개꿀잼이었다. 이거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더 하나? 이거 끝나면 아쉬워서 어떡하죠? 아, 재밌다, 재밌어.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명절 때 어떻게 뭐 방송을 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방송을 켜도 뭐 봐주실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조만간 이제 방송을 키게 되면 제가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또 똑같이 목요일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